너무 늦게까지는 안 하. 10시 반에는 보내드릴게요. 어때요? 괜찮죠? 10시 반까지. 10시 반까지면은 30분 동안 대신 오답 열심히 하시고 10시 반에 딱 제가 깔끔하게 숙제 안 한 거 많은 거 같던데 제가 좀 봐드릴게요. 오늘은 내일 모의고사니까 대신 잘 보시고 모의고사 2학년이니까 보내준다. 1학년은 택도 없는데 2학년은 또 모의고사 중요하니까 슬슬 10시 반까지만 딱 하고 깔끔하게 10시 반에 그때까지 열심히 해. 대신 알겠지? 10시 반까지 딱 열심히 하고 가자잉.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피탈의 정리. 이거 내가 방학 때 잠깐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거 기억나시나? 이 사람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호스피탈 씨. 이름이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병원 씨의 정리입니다. 진짜예요. 이름이 하스피탈이야. 자, 인양반의 정리가 뭐냐? 이거 되게 좋기는 한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서술형에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서술형에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눈에 불을 켜고 이거 쓰는 순간 바로 틀렸다 할 거야. 서술형에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투에서만 쓰세요. 그러니까 미적분 넘어가서는 쓰지 마세요. 왜냐, 미적분에서 이거 저격해서 냅니다. 일부러. 이거 쓰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는 로피탈 쓰지 마세요. 요거 두 가지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돼. 첫 번째, 서술형에서 쓰지 마라. 두 번째, 수투에서만 써라. 요 정도. 자, 리밋. 뭐 예를 들어서 x가 a로 가. 이거 뭐 무한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지. gx분의 fx의 값을 구할 건데, 극한값을 구할 건데 얘가 뭐와 같냐? 놀랍게도 이 녀석은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을 해요. 각각. 한 번에 미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미분을 해. 이렇게 했을 때의 값과 완전히 같습니다. 얘네 둘은 값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또 하나 더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건 언제만 쓸 수 있느냐? 얘를 쓸 수 있는 경우는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 계산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 분모 분자를 그냥 미분하고 계산을 하면 똑같은 극한값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뭐 왜 유용하냐 이걸 한번 보시자면 일단은 간단하게 이게 뭐 되는 예시부터 그냥 간단히 볼게요. x가 1로 갈 때 예를 들어서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자, 요거 딱 생각을 해보시면은 0분의 0꼴 완전 뭐 기본 문제잖아, 그치? 요거 두 개로 원래는 나눠서 약분하고 하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분모 분자를 그냥 미분을 때려버리는 거야. 0분의 0꼴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1분의 2x 빼기 3이에요. 여기다가 1 넣으면 끝이다, 이거야. 요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0분의 0꼴일 때.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이제 어떨 때 사용하시면 좋냐? 그냥 좀 복잡하고 애매할 때, 어려울 때 그냥 계산 때려박아도 되는 상황? 그럴 때 쓰시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요 밑에 문제 한번 볼게. 자, 무조건 얘들아 요 때만 쓰는 거다잉.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래서 리밋 x가 1로 갈 때, 자,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 빼기 이거를 내가 그냥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로피탈 그냥 때려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원래는 어떻게 푸시냐? 뭐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기는 해요. 리밋 x가 1로 갈 때 요렇게 바꿉니다. 얘를 fx 빼기 f1은 그대로 두고 위에다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x1 요렇게 딱 묶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시냐면은 여기 앞에 얘네들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이게 뭐가 나오냐? f'1분의 1이 나옵니다. 맞겠죠? 원래는 얘분의 얘가 f'1이니까 요거 계산하시면은 f'1분의 1이 나오겠고 뒤에는 뭐가 나오냐? 그냥 1 집어넣으시면은 3이 나오겠다 이거야. 그래서 원래 이런 거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좀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그 미분계수의 형태 자체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요렇게 직접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 로피탈 한번 써볼게. 로피탈 쓴다는 건
양변 그냥 미분하라는, 양변이 아니죠. 분모 분자 그냥 미분하라는 소리거든? 분모 미분하시면 뭐가 되냐? F'X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 F'1 되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 숫자다, 숫자. 분모는 그냥 F'X고요. 분자는 뭐가 되냐면 그냥 3X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거 뭐가 되냐? 그냥 F'1분의 3.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되게 쉬워요. 이걸 이제 어디에 적용하면 쉬우냐? 앞 페이지로 넘어가 봐. 밑에 문제들 있죠? 앞 페이지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요 세 문제. 이거를 내가 로피탈 써서 한번 풀어볼게. 자, 리밋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afx 빼기 xfa. 자, 이거 로피탈 쓴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냐? 분모 분자 각각 미분합니다. 분모 분자 미분할 거예요. 근데 분모 미분하시면 깔끔하게 뭐가 나오냐? 그냥 1이 됩니다. 분자 미분하시면 뭐가 되냐? AF'(x) 빼기 FA예요.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냐? AF'(A) 빼기 FA. 끝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뭐 충분히 익히시면은 이거 썼을 때 되게 좋은 게 많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로피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2번도 해볼게. 2번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 원래는? x 빼기 a분의 x제곱 fa 빼기 a제곱 fx.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냐? 똑같이 양변, 분모 분자, 자꾸 양변이래. 양변이 입에 붙었다. 분모 분자 미분합니다. 그럼 분모 미분하시면 1. 분자 미분하시면 2xfa 빼기 a제곱 f'x. 그럼 이거 그냥 뭐가 되냐? 2afa 빼기 a제곱 f'a. 끝이다 이거야.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거 익숙하게 좀 연습해 보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에 제가 이제 합성함수를 왜 알려드렸냐? 요 3번 같은 거 하려고. 요거 하려면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좀 알긴 알아야 돼.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또 미분할게. 분모 분자 미분하시면 리밋 x가 1로 갈 때 f'x분의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겉함수 그냥 미분하시고 속함수 미분한 거 곱합니다. 곱하기 2x. 요렇게. f1은 어차피 숫자니까 다 없어질 거고. 그럼 이거 뭐가 돼? 그냥 f'1분의 2f. 끝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을 한 다음에 계산하는 게 로피탈의 정리거든요. 솔직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되게 뭐 논란도 많고 뭐 무슨 뭐 인강 뭐 무슨 뭐 강사들 업계에서 뭐 이거 뭐 알려줘야 되니 뭐 알려주면 안 되니 뭐 말이 많은데 뭐 알아서 잘못될 것 없다고 생각은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딱 두 개만 조심하면 돼. 서술형에서 안 쓰는 거랑 수투에서만 쓰는 거, 요거 두 개만 딱 신경 쓰시고 그냥 계산하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피탈을 쓰시든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정석적으로 뭔가 더하고 빼고 하시든 그냥 얘네들 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그래서 로피탈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로피탈의 정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은 조금 이제 오늘은 제가 내용이 좀 많아요. 미분계수는 워낙에 완전히 새로운 거긴 하거든. 사실 뭐 여러분이 이미 배우시긴 하셨지만 새로운 거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잠깐만, 혹시 시험 범위 나온 학교 어디까지야? 활용 전까지. 활용 전까지라 하면 그 극대극소도 들어가는 건가? 잠깐만요. 이게 활용이 이게 그 교과서마다 부르는 게 달라가지고 한번 봐봐. 너네는? 접선의 방정식까지. 접 평균값 정리는? 모르나? 좀 모르는데.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 오금고 나한테 얘기했고, 그치? 오금고는 내가 알고. 몰라? 너 잠깐만, 잠실여고는? 방상고는? 접전까지. 극대국소 전까지? 너네도? 너가 맨 처음에 말했던 확정은 아니고? 일단 알았어. 여러분 정해지면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면은 그걸 알아야 내가 어디까지 할지를 좀 이렇게 짜니까, 좀 얘기를 해줘. 할 게 많아서 그래, 할 게 많아서. 아마 평균값 정리까지일 겁니다. 대부분이 평균값 정리. 접선 전까지. 그게 접선 전까지? 여기까지네, 그러면? 왜 좀 짧게? 많이 짧긴 하네.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너네 1학기 때도 중간고사 되게 적었지. 오케이,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대부분이 아마 근데 거기 언저리일 거야. 접선 뭐 왔다 갔다 이거이긴 할 겁니다. 자, 대칭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에는 두 가지 대칭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이런 식으로 대칭이 돼 있는 거. 이건 이제 알잖아, 그치? 이거 무슨 함수냐? 우함수라고도 부르고 얘는 y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럼 이제 얘는 뭐냐면은 약간 아래다 쓸게요. 자, 선대칭이라고 합니다. 선대칭. 특정한 선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방금 그렸던 fx는 f-x 요걸 만족시키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 요런 거. 그래서 이 선대칭이라는 말은 당연하게도 요 y축이라는 이 선에 대해 대칭이라는 소리겠고,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이게 안 익숙하실 수 있는데 요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 되게 잘 알아야 된다. fx는 자,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볼 일이 있을 거야. 아마도. 얘는 그럼 뭐냐? 얘는 똑같습니다. 얘도 선대칭이긴 하거든. 선대칭이긴 한데 이 대칭되는 곳이 x는 p인 거다. 그래서 이 함수를 보시더라도 얘는 선대칭 함수이긴 할 텐데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 요 x는 p 라는 값에 대해서 대칭인 걸 알 수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근거는 사실 그냥 집어 넣어보시면 됩니다. 이 p를 기준으로 이게 사실 같다는 거거든. 정확하게 얘를 또 다른 식으로 써보자면은 x는 p라는 선에 대해 대칭이라는 건 p라는 포인트에서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k만큼 떨어지든 왼쪽으로 k만큼 떨어지든 똑같다는 거야, 함수값이.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p에서 x만큼 떨어지나 p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지나 왼쪽으로 떨어지나 값이 같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 2차 함수에서 많이 본 거잖아, 그렇죠? 얘를 이제 다른 식으로 쓰는 게 요 형태인 거예요. 얘를 다른 식으로 쓰면 그냥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개를 선대칭 함수라고 그러고, 선대칭 함수에 대해서 얘를 미분을 하시면 요런 함수에 대해서 f 프라임 마이너스 x의 값은 뭐와 같냐? 마이너스 f 프라임 x와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 소리냐? 이 경우에서 y축 대칭일 때 마이너스 x에서의 미분계수 요 접선의 기울기는 요때의 이 접선의 기울기는 네, 마이너스 x. 이 반대편 똑같은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부호만 바꿔 놓은 거랑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되나? 이 가운데 대칭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벌어졌을 때 미분계수가 서로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이 같을 거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만약에 3이었으면 이때 미분계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거는 그냥 요거 미분해보시면 돼요.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해보시면은 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뽕 튀어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f 프라임 얼마야? 2p-x 이거 똑같아요. 얘네들이 똑같은 거야. 그냥 위치만 옮긴 거임.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곳에서의 미분계수는 이 반대편 똑같은 위치에서 미분계수에다가 부호만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라는 거지. 그림 보시면 그렇게 되겠죠. 대칭적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점대칭. 점대칭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3차 함수죠. 그렇죠? 3차 함수,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뭐 많이 있습니다잉. 점대칭의 경우에서도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얘는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두 번째로 fx는 이렇게 썼지? 그렇죠. f 2p 마이너스 x 플러스라고 썼나? 플러스 2q 되게 이상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이 표현은 되게 이상한 표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요렇게 딱 써주시면은 마이너스 어디 갔어? 이렇게 딱 써주시면은 이 왼쪽 표현은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거죠. 이 왼쪽 표현의 의미는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3차 함수처럼 뭐 이런 식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겠고요. 얘의 의미는 뭐냐면은 얘도 어쨌든 대칭이긴 대칭인데 요 점의 좌표가 p, q입니다. 되게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간혹, 진짜 간혹 웬만하면은 이렇게는 잘 안 써. 솔직히 말해서 이것까지 써놓는 거는 좀 많이 잘못된 일이긴 해요. 아마 근데 이걸 파악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알려는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자, fx가 있는데 fx가 이걸 만족시킨대요. f 4 빼기 x 아이고 마이너스 f 4 빼기 x 플러스 2 뭐 이걸 만약에 이걸 만족시킨다고 한다면 얘는 2,1에 대한 점대칭 함수라는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돼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또다시 우리 지금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마이너스 x에서의 미분계수는 뭐가 되느냐? 얘는 그냥 x에서의 미분계수와 완전히 같습니다.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당연히 똑같겠죠. 얘를 그대로 뒤집어 놓은 거니까 여기서의 미분계수와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둘이 똑같겠다 이거야. 또 실제로 직접 미분해보시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합성함수 미분해보시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 PQ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의 미분계수와 P에서 K만큼 떨어졌을 때, 요만큼 떨어졌을 때의 미분계수와 똑같은 거리만큼 요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정확히 같을 거라는 거죠. 이해했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F 프라임 뭐부터 썼죠? X부터 썼나? X는 F 프라임 2p-x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반대편에서의 미분계수와 완전히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성질도 있다는 거. 대칭성이 있는 함수라면 이 미분계수도 뭔가 대칭성이 있도록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다 하고 이제서야 알려주는데 거리곱입니다. 거리곱. 거리곱 하기 전에 문제 좀 풀까? 우리 너무 문제 안 푼 것 같으니까. 개념만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문제부터 몇 개 풀어볼게요. 자, 평균 변화율 관련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 관련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분수 형태를 만들어야 돼. 뭔 소리냐면은 그 기울기의 형태를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울기 형태로 나와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마치 기울기처럼 볼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거 기울기로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이걸 기울기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뭔 소리냐? 얘를 어떻게도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얘는 기울기는 아닙니다. 어떻게도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2 곱하기 3 빼기 1분의 F3 마이너스 F1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문제에서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뭐 F3, F1 값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울기 하나 띡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걔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 기울기에다가 2가 곱해진 값이 요거다 라는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소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 플러스 1 빼기 fx 더하기 1은 자, 요거 관련된 문제 제가 저번에 한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그때쯤에 항등식 관련 문제를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했던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일단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0부터 넣어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항등식이 딱 나와 있을 때 0이든 뭐든 어쨌든 여러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녀석들을 없애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근데 이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0을 집어넣으시면은 얘네들이 뭔가 좀 사라지게 이쁘게 나올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0을 한번 딱 대입을 해보시면 F1 빼기 F1이 뭐가 되냐? M이 됩니다. 그래서 M 값을 먼저 찾을 수가 있어요. M이 뭐가 되냐면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건 뭐냐? x의 값이 2에서 9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한마디로 이거 구하라는 소리거든. 9 빼기 2분의 f9 빼기 f2 이거 구하라는 소리거든. 이제 이건 어떻게 구하냐? 9 빼기 2는 뭐 7인 거니까 F9랑 F2를 구하시면 될 텐데 아니 이거 생긴 거 보니까 F9, F1을 그냥 구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보냐? 자, 항등식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항등식이라는 건 X값에 뭔가 내가 마음대로 대입을 해도 상관없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일단 F2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F2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1 대입하면 되죠. 느낌 오시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뭐 만들어야 되겠냐? F3 만들어 봐야 되겠죠? X에 2 집어넣으시면 F5 빼기 F3 이게 뭐가 될 거냐면 6 아니죠 8, 10 얘도 2가 아니라 3이네 1 집어넣으면 다음에 뭐 만들어야 되게? 이거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X에 뭐 넣어야 되냐? 4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딱 없어지면서 F9의 값이 F9 빼기 F5의 값이 4 집어넣으시면은 32 더하기 4, 36 더하면 끝나죠.
요런 느낌으로 해결하시는 거야. 자, 이 항등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한다는 이 행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씩 집어 넣으시면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값을 그냥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게 사실 최근 문제라 가지고 약간 중요할 수도 있긴 하거든. 그래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것도. 자, 요게 fx거든? 아, 물론 이건 아니죠. 왼쪽에도 그려야 되긴 하지. 왼쪽에 그려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저 왼쪽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차함수의 일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저 a의 값에 따라서 생겨먹은 게 좀 달라질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1보다 커요.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은 이 식의 두근이 1과 a라는 거니까 왼쪽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가기만 할 거고,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 a의 값이 1보다 작다면 왼쪽에도 근이 나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은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가 아니라 기억이죠. a가 1일 때 G1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GT를 내가 안 썼구나. GT는 뭐냐면 0부터 T까지 평균 변화율입니다. 0부터 T까지의 평균 변화율. 이게 뭔 소리냐? 얘가 의미하는 바는 GT의 값이 뭐라는 소리냐면 FT 빼기 뭐해? T 빼기 0분의 FT 빼기 F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평균 변화율이니까. 자, 이러고 해석을 해볼게. 자, A는 1일 때, 즉 A가 1인 상황이면은 얘가 X 빼기 1의 제곱이 된다는 소리겠고, A가 1인 상황은 그림이 정확하게 딱 1까지만 올라가니까 뭐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상황이겠죠. 왼쪽에부터 올라가겠지만. 이 상황에서 문제 뭐라고? G1은 마이너스 1이다. A는 1이면 G1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G1의 의미는 뭐냐? 0,F0에서 1,F0까지의 기울기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0,F0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다. 그쵸? 1,F1 어디냐면 요 밑에 있습니다. 얘들 사이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인 거 맞겠죠? 맞나? A가 만약에 1이라면 이 점을 지날 거야. 무조건. 걔는 이 점을 지나면서 1,F1까지의 기울기가 G1인 거니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뭔 말이 드나? 평균 변화율 기울기예요. 기울기 의미를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니은 GT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G2가 2분의 1이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지금 나의 관심은 뭐냐면 이 GT라는 함수가 나의 관심이란 말이야. 이 GT의 의미는 뭐냐? 0,f0에서 t,ft까지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기울기를 의미해요. 근데 자, 이거 잠깐만. 밑에 있을 수가 있나? 우리가 이 최대값을 생각을 할 건데 GT의 최대값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텐데 잘 봐잉. 0을 기준으로 T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이 fx라는 함수는 어쨌든 자, 아까 전에 내가 잠깐 그렸지만 그림 생겨 먹은 게 뭐 어떻게 생겨먹을 수 있냐. 요렇게 그냥 위로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그냥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래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다음에 저 밑으로까지도 뭐 내려갈 수 있기야 하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가능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상황 모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봐봐. 지금 얘는 뭘 생각할 거냐면 0,f0에서 t,ft까지의 기울기를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t가 만약에 0보다 왼쪽에 있어요. t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왼쪽에 만약에 있다면 그 왼쪽에서 나오는 기울기들은 전부 음수인 거 맞겠나?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쪽에서 윙 올라갈 거 아니야. 0보다는 무조건 위로 올라갈 겁니다. 얘네들이. 맞나? 맞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나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0을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기울기라는 게 내가 좀 명확하게 상황들을 아예 따로 그려드릴게. 첫 번째 상황으로 왼쪽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두 번째 상황으로는 1을 지나면서 여기 앞쪽에서 이렇게 꺾여서 이를 지나면서 여기서 꺾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 상황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최소한 0보다 왼쪽에서 이 GT의 최대값이라는 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T가 0보다 왼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0,0에서의 값, 이제 F0이죠. 0,F0에서의 값보다 얘네들이 더 위에 있단 말이야. 더 위쪽에 있거든. 그럼 이 평균 변화율 기울기라는 건 애초에 음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거니까 음수가 되겠다 이거지. 근데 이 같은 논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상황이야. 그러면 나머지 지금 함수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머지 함수들이 요렇게 돼 있거나 뭐 예를 들어 1이라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쭉 가거든. 그러면 이 0,f0에서부터 t,ft까지 기울기를 그릴 텐데 그 기울기의 최대값은 항상 어디겠냐? 얘를 지날 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애가 된다면 이 기울기의 최대값은 뭐가 되느냐? 얘랑 얘를 지나는 요 순간이 무조건 최대일 거라는 거야. 왼쪽에서는 절대 안 나올 거고요, 최대값이. 오른쪽에서 나오는 값들도 t들이 전부 다 얘보다 아래쪽에 요런 데 있거나 아니면 이 저 멀리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기울기의 최대값은 그럼 언제 나오느냐? 이 점을 정확하게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딱 지날 때 이때가 GT의 최대값이 될 거야. 뭔 말인지 됐나? 근데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어디냐면은 얘가 2,1이거든 지금? 2,1?
현석이 가져와라 이거. 얘가 2,1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이 점의 좌표는 최소한 뭐 예를 들어 0,2점의 좌표가 A입니다 지금. 보이겠냐 거기? 이 점의 좌표가 0,A거든? 0,A 여기다 0 집어넣어 보시면은 A가 나와요. 0,A에서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1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나 이거? 2 빼기 1분의 1 빼기 A 얘가 1이라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그럼 애초에 이 그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나오려면 0,A가 여기 위쪽에 찍혀 있어야 되니까 애초에 A 값은 어디여야 되냐?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그림의 상황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넌 안 돼. 얘 아니면 얘다 이거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첫 번째로 요런 식의 다음에 여기를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상황에서는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A입니다. 0,A입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GT의 최대값은 언제 나오겠느냐? 이 GT의 최대값은 마찬가지로 얘를 지날 때 또는 얘를 지날 때 둘 중에 하나가 최대일 거야. 얘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야. 0,A에서 A가 점점 내려오면은 이 값이 아래로 쓱 내려올 텐데 어쨌든 이때 최대값은 언제겠느냐? 얘 또는 얘를 지나는 순간이 최대일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서 기울기가 1이 돼야 된다. 근데 얘는 지금 어디냐면은 각각이 2,1이고 1,0이거든? 얘네 둘이 지나는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이미 애초에. 그럼 기울기가 1이라는 소리는 얘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도 지나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게 뭐가 되냐? 우리가 방금 계산한 얘가 됩니다. 방금 계산한 얘가 돼요. 그래야 이게 딱 0,-1 나오면서 0,-1, 1,0, 2,1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쫙 이어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A가 밑으로 이렇게 쑥 내려오면서 이때 값이 0,-1이 되는 딱 이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겠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왼쪽 함수가 이렇게 되거든. x 빼기 1, x 플러스 1. 그럼 이 함수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점이 0,-1이 되면서 G2의 값은 2분의 1이 아니라 G2의 값은 1입니다. G2의 값은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 어쨌든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딱 요 경우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계산 다시 해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GK랑 GK 플러스 1이랑 GK 플러스 2가 모두 같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요 상황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좀 어렵습니다, 이거 문제 자체가 애초에. 자, 또다시 저 fx라는 함수를 그려볼 텐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자, 0과 2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자, 이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세 개가 같다는 게 뭔 소린가? GK랑 GK 플러스 1이랑 GK 플러스 2가 같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좀 내가 줄글로 써볼게. 0,F0에서 K, FK까지의 기울기랑 K 플러스 1, FK 플러스 1까지의 기울기랑 K 플러스 2, FK 플러스 2까지의 기울기가 모두 같다는 거야. 맞겠나? 기울기가 같다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서 얘는 전부 다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0,F0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야. 그럼 이 네 점이 전부 어떻게 돼야 되냐?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되나? 잘 봐. 얘랑 얘랑 계산했을 때 기울기가 같고요. 얘랑 얘도 기울기가 같고 얘랑 얘도 기울기가 전부 같아. 근데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기준이 어디,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기울기가 모두 같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얘네 세 개, 그리고 얘까지 포함해서 요 네 점이 전부 다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소리인 거겠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겠냐? 예를 들어서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가 뭐냐? K 플러스 2겠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고 예를 들어 어떻게 그려줘야 되나? 그러면은 뭐 요런 식으로 잠깐만 여기가 0,평해야 되니까 자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림이.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 K가 되겠다. 조금 빡셉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가 K, FK고, 이 점이 얼마냐면은 K 플러스 1, 0일 거고, 이 점은 K 플러스 2, 0이 아니죠. 1이죠. 1. 자, 요런 식으로 이 세 점, 얘까지 포함해서 네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최소한 이 K라는 값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가장 이제 마지노선이 될 거냐?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또 그려보자면은 요 그림 가지고 쓸게요. 내가 정확하게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요렇게 직선을 만드는 순간 보다 K 값이 더 오른쪽으로 살짝 가주긴 해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 여기랑 만나는 이 점들을 지금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점과 이 점을 각각 K 플러스 2, K 플러스 1이라고 할 거거든. 근데 디귿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K의 값은 0과 2 사이에 있습니다.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커야 돼요. 2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K 플러스 1은 1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K 플러스 2는 2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저 직선의 형태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요거를 지나는 이 순간보다 약간은 더 오른쪽에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딱 요렇게 지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보다는 살짝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니은에서 뭐 구했냐? 딱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 A 값이 뭐였어?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지. 얘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살짝 더 내려가야 된다 이거야. 정확하게 뭐 내려가는 건 아니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긴 하죠. 어쨌든 근데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 잠깐만. 그쵸? 그래서 얘보다 살짝 내려가면서 아까 전에 그래프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
띵. 그쵸?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그래서 이제 얘보다 살짝 더 내려가게 되면은 얘가, 잠깐만. X, Y는 마이너스 2분수. 얘가 있구만. 잠깐만. 플러스 1, FK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얘보다는 얘보다는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직선이 최대 여기까지 갈 수 있단 말이야. 정확하게 딱 요렇게 될 때까지. 그쵸? 그래서 요 사이로 가게 이 함수 값을 맞춰주시면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딱 나올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결론이 나오겠다. 이거 내가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계산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마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뒤에 문제들은 뭐 어렵진 않거든? 얘가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나머지 문제들은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고 해보겠습니다. 계산 한 번만 해볼게요.